네, 첫 번째 특강에는 웹툰 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웹툰산업협회 서봉강 회장님께서 특강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가 안 보일 줄 알고 많은 분이 오셔서 감사하다를 했는데 무대가 보이네요. 일단 감사합니다. 이 부산 웹툰 페스티벌 항상 제가 즐겁게 방문하는 곳인데 또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부탁해 타임머신이라는 그 주제에 맞춰서 웹툰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목차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라고 해서 저희 웹툰 산업이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왔고 또 어떤 시간에 머무르고 있는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요즘 최근 밀고 있는 사진입니다. 대관람차인데요. 대관람차를 이 웹툰 관련된 강연을 하면서 왜 이걸 밀고 있느냐면 제가 항상 제일 주장하고 있는 게 그 웹툰 산업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속 성장 가능한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산업이 항상 영광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뿐만 아니라 게임도 그렇고요,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영화, 드라마, 뭐 웹소설, 그 외에 어떤 산업이든 간에 무조건 이 영광의 시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먼저 왔다 지나간 곳이 있을 거고요. 저희처럼 지금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곳이 있을 거고,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또 영광의 시대가 오는 그런 산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영광의 시대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왔을 때 제대로 잘 잡아서 지속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 대관람차가 그 의미하고 가장 부합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관람차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 회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속 성장과 선순환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져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 멀리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눈앞에 가벼운 단기적인 어떤 성과뿐만 아니라 조금 더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성과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대관람차는 우선 멀리 먼 풍경에 있는 곳들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잘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런 어떤 그 먼 풍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작가분들이라든지 어떤 누군가만 독자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관람차 혼자 타는 경우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누군가 함께 먼 풍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타는 게 대관람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관람차에 대한 이미지를 잘 떠올리면서 앞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를 위해서 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먼 풍경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시기가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웹툰 당신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는 내용을 좀 붙여봤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저희는 웹툰 산업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웹툰 산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동시에 만화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 만화와 웹툰을 굳이 나눠야 하는가 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웹툰이란 것이 분명하게는 만화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만화의 역사와 만화의 성과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 만화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화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이 만화와 웹툰을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분리해야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는 만화와 웹툰은
생성되는 목적 자체 그리고 사용하기 위한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성되거나 사용되는 목적이 달라지는 순간 굉장히 서로 다른 결과, 다른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웹툰 산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에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 때 만화와 웹툰을 혼재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명확한 결론을 내거나 명확한 전략을 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만화와 웹툰을 함께 가되 기본적으로 이 개념에 있어서는 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웹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출판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규정할 때 이 만화와 웹툰이 좀 분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저희가 이 출판 쪽에서 이 웹툰에 대한 어떤 그 매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통합해서 이 통계를 내고 있죠. 출판 쪽에서는 계속 웹툰을 출판에 묶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웹툰은 분명하게 출판과는 다른 독립적인 산업, 웹툰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판에서는 반드시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게 걸쳐가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 큰 문제가 뭐냐면 ISBN입니다. 사실상 이 웹툰이 ISBN을 등록해야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사실 2024년부터는 ISBN을 아예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ISBN을 좀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웹툰이 도서정가제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오프라인 유통에서의 어떤 도서의 어떤 그 좀 선순환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도서정가제는 나름대로 출판 산업에 있어서는 좋은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어떤 웹툰에 대한 어떤 산업 구조에 이 도서정가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 좀 모순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 웹툰이 출판에서 분리되어야 하는 거고 앞으로 ISBN 대신에 이 웹툰 표준 식별 체계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웹툰에 대한 데이터의 어떤 보존, 보관 혹은 관리, 운영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항상 몸살을 앓고 있는 불법 복제라든지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도 웹툰 표준 식별 체계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어떤 이 출판과의 어떤 분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아예 이 웹툰에 대한 웹툰 산업에 대한 필요한 정책과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출판으로서의 만화와 이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웹툰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목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이 만화는 이 출판을 목적으로 종이에 인쇄돼서 출판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웹툰은 아무래도 온라인 서비스, 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즉 데이터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눈에 띄는 구분을 하자면 일단 만화는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이 매거진이 됐던 아니면 단행본이 됐던 기본적으로 만화는 형태가 있죠. 하지만 웹툰은 형태가 없습니다. 무형의 존재죠. 여러분들이 이 모바일을 통해서 본다고 해서 그것이 웹툰의 형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태가 있다와 없다, 그리고 만질 수 있다와 없다, 뭐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목적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웹툰을 저희가 이제 디지털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디지털 콘텐츠인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웹툰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신개념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이 웹툰의 종주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웹툰 종주국으로서 이 신개념 컨텐츠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어떤 웹툰이 세상에 나오고 있고 또 유통되고 있고, 아니면 이 연재가 끝나서 내려왔는지, 아니면은 어느 쪽으로 또 서비스가 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작품들이 사라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상 많은 작품들이 내려오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전혀 보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저희가 웹툰 표준 식별 체계를 준비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웹툰의 경쟁력은 병아리 걸음마 수준이다. 예, 전 이렇게 말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이제 웹툰 산업을 좀 더 알리고 활발하게 장려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 웹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랑하고 다녀야 되는데, 왜 병아리 걸음마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사실 전 그렇습니다. 병아리 걸음마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웹툰이 만들어내고 있는 성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걸음마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병아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듯 큰 성과를 낸 건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병아리 걸음마 수준에서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아동기라든지 청년기라든지 성년이 됐을 때 조금 더 나아가서 성장을 했을 때 얼마나 큰 성과들을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해낼 수 있는 것, 해내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의 정도의 수준으로 성장을 멈춘다거나 정체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큰 병아리를 넘어선 더 큰 성장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저희는 지속 성장 가능한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를 향해서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웹툰은 왜 지금의 수준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의 웹툰의 성장이 어쩌다 보니 혹은 운이 좋아서 타이밍이 맞아서 전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웹툰이 지금 이 시점에 이만큼 도달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분명히 저는 목적이 명확했고 전략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콘텐츠의 소비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를 소비할 때 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시절이 있었죠. 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시절에 영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 혹은 소비 목적과 지금의 OTT를 통해서 영화를 보거나 소비하려고 하는 그들의 소비 형태나 소비 목적은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차피 다 똑같은 영화잖아.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굉장히 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착각을 통해서 잘못된 전략을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러한 컨텐츠 소비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인지해서 그들의 소비 패턴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디지털 환경이라는 어떤 새로운 환경과 그리고 모바일을 이용한 이 모바일에서의 어떤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 조금 더 빠르고 짧게 목적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고 편하게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목적으로 할 때 이 웹툰이 사실상 가장 많은 조건들을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웹툰이 앞으로도 조금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비자들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발을 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절대 지금 하던 방식대로만 해서는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콘텐츠 소비 형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콘텐츠에 대한 제작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기에 이 만화와 다르게 웹툰은 디지털 콘텐츠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디지털 콘텐츠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 친화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웹툰이 만화와 마찬가지로 종이 인쇄물이었다면 아마도 이 기술과의 융복합이 그리 쉽지 않거나 아니면 융복합할 수 있는 어떤 정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디지털 콘텐츠이고 그 형태가 데이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과 다양한 형태로 융복합할 수 있는 기술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웹툰과 결합된 기술들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블록체인,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웹툰과의 기술 융복합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는 VR, AR을 이용한 가상현실 웹툰이라는 것들이 한때는 많이 시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를 통한 웹툰에 대한 결합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NFT와 결합도 일어났었죠. 그리고 지금은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AR과의 결합을 통해서 기술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모두 디지털 콘텐츠라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아마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한 지금 말씀드린 기술 이외에도 더 많은 기술들과의 다양한 융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런 점들을 미리 예측해서 준비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AI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AI를 창작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거나 가이드가 제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AI를 이 웹툰 산업에 적용을 시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들도 존재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AI를 놓고 볼 때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입장으로만 조금 좀 단순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AI를 창작에 활용하는 것 이외에도 웹툰 산업에 좀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불법 복제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법 복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얼마나 빠르게 차단하느냐가 지금은 가장 큰 숙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차단을 위해서는 발견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니터링을 사람의 힘으로만 하기에는 굉장히 한정돼 있죠. 한계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계속 많이 이 모니터링에 투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 복제 유통에 대한 부분들을 AI를 활용을 하면 좀 더 많이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 아쉬운 부분입니다만은 이 웹툰 관련해서 이 내용적인 표절이라든지 아니면 좀 트레이싱을 통한 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상 사람의 힘으로 검수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AI를 적용해서 표절에 대한 여부들을 조금 선별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독자들에게 노출이 돼서 사고가 나기 이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AI를 지금의 화제로만 보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방식으로 다각적인 형태에서 접근을 해보면 우리한테 이롭게 작용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미래는 누구의 편인가?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금 웹툰 산업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박수를 받아왔는데 사실상 지금 웹툰 산업에 대해서 그냥 좋게만 얘기하기는 어려운 때가 도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사실 미처 예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부작용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작용들은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냐?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을 경우에 미래는 우리 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미래에 우리 편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성은 무엇인가?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웹툰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활성화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우리끼리의 무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대한민국 안에서든 아니면 해외로 진출을 하는 상황에서든 기본적으로는 모든 무대가 이 대한민국 선수들로 만들어진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에서든 북미에서든 유럽에서든 국내에서든 1등을 하더라도 그건 그냥 저희끼리의 어떤 경기에서 1등도 대한민국, 2등도 아니면 꼴등도 대한민국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애플이나 아마존도 이 웹툰 시장으로 뛰어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 예측하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해외의 큰 선수들 그리고 강력한 선수들, 이거는 이제 비단 애플과 아마존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작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가능성 있거나 역량 있는 혹은 이미 실력 있는 작가들도 대거 등장할 거고요. 크고 작은 기업들도 이 웹툰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 사실상 이 경기에서 앞으로 이기는 선수가 항상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일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제가 100번, 1000번 얘기하고 다녀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항상 얘기하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웹툰 산업이 사실 과거부터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르 편중입니다. 심각하게 장르가 편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나라 민족이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해도 떡볶이를 짜장 떡볶이, 카레 떡볶이, 간장 떡볶이, 국물 떡볶이 뭐 이 떡볶이 종류로만 계속 베리에이션 한다고 해서 이 떡볶이가 계속 맛있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궁극에는 아무리 종류가 다른 떡볶이지만 우리한텐 그저 떡볶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르 평준화가 물론 잘 되는 장르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저희가 장려하고 또 키워줄 필요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소홀해지면 더 이상 우리가 가져갈 미래의 역할 그리고 미래의 파이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장르 편중화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반드시 좀 해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양성 장르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양성 장르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양성 장르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이걸 비활성 장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비활성 장르와 다양성 장르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비활성 장르는 이 활성화 장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잘 되지 않는 혹은 비상업적인 장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의미가 있고요. 다양성 장르는 활성화 장르, 비활성화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모든 장르가 골고루 꾸준하게 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세한 차이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비활성 장르와 다양성 장르에 대한 부분들은 좀 구분돼야 되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물론 비활성 장르도 반드시 활성화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웹툰 산업에 있어서 여러분 돈을 잘 벌어들이는 작품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이런 어떤 상업적인 측면이나 어떤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냥 존재하는 그 의미 자체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장르의 작품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르의 작품들도 저희가 좀 키워줄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다양성 장르, 지금 편중화되어 있는 장르 이외에 다른 장르의 작품들도 좀 이 무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음으로는 다양성 장르 활성화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작품 그 자체로 원작이 되는 오리지널 창작 IP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사실 이 노블 코믹스가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노블 코믹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만들 수 있고 또 좋은 작품들을 웹소설을 통해서 웹툰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너무 의존적인 성향이 되어버리면 웹툰 그 자체의 의미와 웹툰 그 자체의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작품 그 자체로 원작이 되는 오리지널 창작 IP에 대한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오리지널 창작 IP로서의 웹툰에 대한 접근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웹툰 시장은 가능성과 희망을 제시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전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웹툰이 이 대한민국 안에서만 뛰어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저희는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해외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웹툰 산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을 줍니다. 저희에게 가능성을 줄 수도 있고요.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안에서의 이런 어떤 것들 외에도 더 많은 독자들과 더 많은 성향의, 더 많은 문화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에서의 시도되고 있는 것들 외에 새로운 것들을 해외에서 전파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좋은 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서 저희가 제대로 가능성과 희망을 캐치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떡볶이만 가지고 승부하면 다른 메뉴에서는 패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희는 떡볶이에서만 제왕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김밥도 저희가 이기고 라면도 저희가 이기고 볶음밥도 저희가 이기고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식으로만 승부를 해서도 안 되겠죠. 다른 메뉴를 계속 발전시켜서 저희는 가능성과 희망을 키워야 합니다. 글로벌 웹툰 시장으로 나가는 거 가능성과 희망 주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가능성과 희망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그 점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에 대한 발전, 아까 웹툰이 디지털 콘텐츠이기 때문에 기술 친화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술과 융복합을 하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이 저희에게 항상 좋은 결론만
만들어주거나 좋은 결론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기술을 웹툰에 융복합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이유,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잘못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술의 발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고려를 하되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도록 잘 봉합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웹툰의 미래는 균형과 상생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아까 대관람차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웹툰 산업의 3대 요소는 독자, 작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산업의 시대가, 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실은 기업이란 요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대 요소로는 독자와 작가와 기업을 놓고 보고요. 어느 한쪽에만 집중돼서 우리가 무게를 줄 경우에는 불균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3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가 부족해도 마치 우리 몸에 비타민 결핍이 일어날 때 아주 약간의 비타민 결핍만 일어나도 몸이 어질어질하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3대 요소 중에 어느 하나가 부족해도 이상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균형과 상생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고요. 좀 같이 함께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꾸준히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생을 위해 서로 만나야겠죠. 자, 중요한 거 컨셉입니다. 컨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툰 산업은 병아리 걸음마 수준입니다. 앞으로 더 큰, 더 많은 가능성들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면 답은 없습니다. 영광의 시대는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컨셉 부분에 있어서 그게 꼭 작품에 대한 컨셉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웹툰 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에서 동일한 컨셉만 고집해서는 절대 현상 유지조차 될 수 없다라는 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웹툰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지 지금 제가 이렇게 부산에 와 있고 내일은 울진으로 갑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아주 중요한 또 행사가 있어서 서울로 올라와서 또 행사를 연속적으로 좀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부산에 오고 울진에 가고 또 다른 지방에도 이렇게 열심히 가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웹툰 산업이 조금 전국적으로 지역과 함께 결합해서 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같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들이 그 지역으로서의 어떤 웹툰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가치,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가치를 좀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사실상 지금도 부산 웹툰 페스티벌 하고 있을 때 지금 순천 웹툰 페스티벌, 전남 웹툰 페스티벌이죠. 지금 동시에 시작하고 있고 경남 김해에서도 웹툰 페스티벌 동시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역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컨셉이나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것으로 서로 경쟁하는 구조는 저는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같은 걸 서로 나눠서 가져가기보다는 각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키워내는 것이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웹툰 산업 지역으로서의 타이틀 선점이나 브랜드를 확보해서 그 부분을 특화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서의 웹툰 활성화뿐만 아니라 웹툰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친화도 증대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개발이나 지역 상권이 성장하는 효과까지 그 지역이 이 웹툰 산업의 어떤 성장 자체를 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친화적인 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보면 이런 어떤 지역들이 웹툰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전 좀 대표적인 것들이 일단 도시 브랜딩, 그 웹툰 지역으로서의 이런 브랜딩이 좀 확실하게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부산 웹툰 페스티벌 마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른 지역의 웹툰 페스티벌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웹툰을 생각했을 때 지역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페스티벌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그런 개념의 서로 다른 페스티벌이 되는 게 조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모전이나 어워드 관련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같이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장기적인 관점. 저희가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만 매몰되다 보면 지금 당장의 성과에만 목이 마르고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 성과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단기적인 성과를 통해서 만족도를 키워나가되 가능성을 유지하되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을 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시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 아까도 1층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 부산 웹툰 페스티벌이 가장 좀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에서 예산을 주고 작가분들 주도로 직접 기획하고 직접 이 행사들을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민간의 어떤 협업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는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체로 어떤 많은 부가적인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로 좀 진행이 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을 때 가치가 바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잠깐의 일회성 혹은 몇 회 정도의 어떤 그 뭐 자문회의라든지 뭐 이런 걸로는 절대 해결되지도 않고요.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지가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전문운영위원회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가 요즘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시작부터 지금까지 웹툰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고민을 했을 때는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고민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그럼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해결에 대한 실행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어떻게 실행 방안까지는 끌어옵니다. 근데 실행 방안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까지 도달해야 답이 나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웹툰이 지속성장 가능한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를 가져가기 위해선 실행이 답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뭐 질문을 잠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나요? 네. 그러면 짧게 뭐 질문 잠깐.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두 가지 정도만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천천히 질문해 주시면 기억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을 첫 번째로 드릴 게, 저희가 지역 상생을 위해서 웹툰 사업을 좀 꾸려야 된다라고 발표를 전반적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롤모델을 따로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말인데, 그 대표적인 지역과 웹툰 산업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게 부천 만화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그쪽에서 좀 그 축제를 많이 봐왔는데, 거기는 플랫폼도 그렇고 스튜디오 단위에서도 좀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민간
민간 쪽이라던가 아니면 동아리 같은 아마추어 웹툰 작가분들이라던가 아티스트 분들이 와서 개인적으로 부스를 내서 그쪽에서 활동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축제 규모가 지금 부산 웹툰 페스티벌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또 따로 생각을 하두고 계신 거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부산 웹툰 페스티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혹시 그런 거 생각을 해두신 게 있나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고 두 번째 질문 받을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본적으로는 뭐 기존의 어떤 다른 모델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레퍼런스를 삼거나 아니면 연구하고 분석해서 좋은 점들은 가지고 올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적인 특색을 가져가는 게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천은 부천만이 가져갈 수 있는 그들의 구조가 있고 그들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부천은 부천만의 색깔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형태의 페스티벌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부산 웹툰 페스티벌 뭐 굉장히 내실 있게 잘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규모적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부천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천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규모가 있어 보이지만 내실이 없는 페스티벌이 있고요. 예, 규모는 좀 적을지라도 굉장히 내실이 있는 페스티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속속들이 부산 웹툰 페스티벌을 파고들고 조사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내실이 있는 행사라고 생각이 돼서 기본적으로 밖에 얘기할 때 이 부산 웹툰 페스티벌이 가장 성공적인 모범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상 제가 그리고 거기에서 좀 두 가지 이유를 드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예산을 줘서 그 지역에 있는 작가분들이 직접적으로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환경, 토대,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계속 새로운 컨셉들이 기획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우선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체는 사실은 규모가 좀 작을지라도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좀 성공적인 사례들이 계속 꾸준하게 누적이 되면 더 규모 있는 어떤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좀 가능성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성공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모든 웹툰 페스티벌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모든 페스티벌은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억지로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모객한다든지 끌어온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그 행사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행사에 자발적으로 내 돈을 쓰더라도 가서 머무르고 싶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이 부산 웹툰 페스티벌은 열릴 때 굉장히 많은 만화와 웹툰 관련된 분들이 부산에 모여서 그 기간 동안 머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페스티벌에서 준비된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전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과 별개로 이 부산 웹툰 페스티벌을 보러 온 사람들이 이 행사 기간 동안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생성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건 사실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는 있겠지만 먼저 중요한 건 일단 좋은 점들은 저희가 받아오되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페스티벌 그리고 차별화된 페스티벌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우선은 규모보다는 내실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본적으로 자생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환경
이 두 가지가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네. 됐고요. 또 추가적으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해 웹툰 페스티벌이라던가 순천 웹툰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좀 말씀을 들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김해 웹툰 페스티벌도 부산 웹툰 페스티벌이랑 또 같이 좀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들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혹시 그러면은 부산 웹툰 페스티벌의 자생적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아예 부산이란 지역만의 축제가 아니라 아예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들과 협업을 통해서 범전국적인 그런 페스티벌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그런 페스티벌이 된다면 혹시 부산에서 어떤 이점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협업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건 같습니다. 일정 조율. 네, 뭔가 같이 콜라보를 하거나 동시에 뭔가 이렇게 같이 행사적인 구조나 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키는 협업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1차적으로는 가장 큰 첫 번째 협업은 서로 간의 일정 조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의 텀을 두고 서로 다른 기간의 페스티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돕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회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동시에 세 곳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기획한다든지 동시 중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이쪽에서 1차적으로 드로잉을 한 거를 디지털로 패스를 하면 순천에서 받아서 순천에 있는 작가님이 또 두 번째 작업을 하고 경남 김해로 보내서 완성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들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반드시 실현을 하고 싶으나 실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 꿈인데, 저한테는 꿈입니다. 근데 꼭 이루고 싶은 꿈인데, 일단 이 페스티벌 자체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하나로 묶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페스티벌 가져가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림픽처럼 저는 4년에 한 번씩, 기존에는 각자 따로따로 특색 있는 페스티벌을 하다가 좀 4년에 한 번 정도는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통합적인 그런 통합 페스티벌,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제가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는 지금 부산 웹툰 페스티벌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바바바 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다음 순천 웹툰 페스티벌 분들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런 거. 전 이런 거 꼭 해보고 싶은데, 사실상 그런 식의 통합이 전 더 좋은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던 것도 방금 말씀해 주신 거랑 지금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지스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산업을 말했었거든요. 최근에 일산에서 열린 경기도 웹툰 페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이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만약에 부산에서라던가 그런 게 있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딱 한 분만 받고 그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이수원입니다. 특강 잘 들었고요. 웹툰이 대한민국의 콘텐츠 종주국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부분을 오늘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주국 스포츠가 태권도가 있어요. 태권도가 그동안 많은 산업을 일으키고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 되는 과정,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지금 웹툰이 뿅아리 단계면 그 주어진 시간들은 앞으로 많아질 텐데, 제가 애니메이션 종사하면서 칸이나 아니면
안시 같은 데 가면 좋은 추억이 많아요. 그 지역의 관광도 같이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는 다국적 많은 작가분들이, 창작자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그 웹툰을 대표하는 어떤 어워드에 수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해서 어떤 상을 또 기대도 하기도 하고, 또 매력적인 부산에 또 와서 부산의 매력을 또 느낀다 그러면 대단히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상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좀 궁금합니다. 일단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두 가지를 좀 짚어주셨어요. 제가 지금 웹툰 산업이 병아리 걸음마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어떤 시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대와 성과들이 훨씬 더 크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마왕 신해철님의 노래처럼 굿바이 알리처럼 병아리에서 이별을 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병아리니까 이제 앞으로 당연히 더 커지고 더 잘 되겠지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대한민국 웹툰 종주국으로서 이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저는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과 글로벌 웹툰 어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반드시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 그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차를 타고 오면서 웹툰 인피니트 어워드라는 제안서를 쓰면서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웹툰 글로벌 어워드를 반드시 좀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저희는 대한민국이 웹툰 종주국이지만 제대로 된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 없습니다. 그 중에서 나은, 그 중에서 괜찮은 웹툰 페스티벌이 있는 거지,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대한민국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아쉽지만 전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웹툰 글로벌 어워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페스티벌과 어워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페스티벌 관련해서 되게 슬픈 거, 이게 저는 정확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혼자 슬픈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문체부 분들에게 직접 얘기했었거든요. 지난주에 회의 가서 참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 한콘진도 그렇고 만진원도 그렇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해외에 어떤 그 만화나 웹툰 전시나 페스티벌이 있으면 나라 돈으로 지원을 해서 그 행사에 갈 수 있게 보내주잖아요. 이거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해외에서 그 나라 정부가 혹은 그 나라의 지역이 본인들의 돈을 줘서 지원을 해서 보내주는 대한민국 행사가 있나?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제 범위 안에서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되게 아쉽다. 그리고 만약에 지원 사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원 사업에 떨어진 걸로 포기하지 않고 돈 들여서, 자비 들여서 갑니다. 몇백만 원 들여서, 자비 들여서 가거든요. 그리고 몇 날 며칠 행사 기간 동안 머물다가 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행사나 페스티벌 있을 때 해외분들 초청하지 않으면 안 오는 것 같아요. 초청된 경우에만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관광객들은 더더욱이 안 와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 돈을 주면서
한번 갔다 와봐 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초청하지 않아도 나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니면 일반 관광객들조차도 야, 나 어디 그 뭐 좋은 여행지보다 나 차라리 그 행사 가서 행사 보고 올래 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웹툰 페스티벌이 지금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웹툰 어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웹툰 어워드를 통해서 조금 저는 상을 서로 주고 받았는데, 준 사람,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 와서 박수 쳐준 사람 말고는 어떤 상을 누가 누구에게 줬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그런 거 되게 속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 받았으면 그 상으로 어떤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작품에 대한 인정이 일어나고 인지도가 많이 생겨서 작품으로 돈도 더 많이 벌고, 그 상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지위나 명예가 상당히 많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어워드가 가치 있는 어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어워드를 할 때 우리끼리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해외의 많은 경쟁자들, 해외의 많은 경쟁자들도 함께 뛰어들어서 함께 참여해서 같이 겨뤄보고 싶은 그런 어워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웹툰 인피니트 어워드라는 나름대로의 이런 글로벌 어워드에 초석이 될 수 있을 만한 어워드를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런 것들을 저부터, 그리고 저희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조금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 글로벌 웹툰 어워드,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거 아직 없다. 그냥 종주국일 뿐이다. 여기에 하나 더, 웹툰 10회 체계조차도 없다. 그래서 저희가 요 세 가지 반드시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내야 내일이 있다. 굿바이 얄리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